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리고 경제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럼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고 하면요. 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뭔가 기묘하고 특이하고 요상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점과 출발점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이미 성장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대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들이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팬데믹 사태는 어떤 상황이었죠? 매우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다 모두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출근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 피해를 받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분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지원비까지도 막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어떤 곳은 600만원, 이렇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치 상황을 나라에서 빚을 지면서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마비된 상태였고요.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상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미친 듯 투자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포함해서 코인 시장까지도 마구잡이로 오르게 됐죠.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은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까? 코로나 당시 2020년도까지는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가는 슈퍼 초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어떻나요? 그 뒤로는 경제가 어떻게 됐다? 이제 진짜 회복이 나름대로 됐습니다. 기업들도 다시 원상복귀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신용평가사들 역시도 우리나라 우량 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평가와 회복이 되고 나서 증시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 청개구리죠. 실물 경제가 정말 마비되고 힘들 때는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이 되고 안정적으로 됐을 때는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회복이 되면 조정은 가능하다고 전 봐요. 왜냐면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조정이 아니라 폭락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락 가운데 뭐가 중점적으로 있었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게임, 바이오 섹터를 멱살 잡고 끌어당겼죠. 지금 카카오게임, 펄어비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대표 회사들, 호재가 있는 회사들까지도 다 주식을 아작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흘러온 상황인 거죠. 제가 그렇다면 추가로 이 정도로 한 나라의 주식이 마이너스 35% 초박살이 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매도 세력의 장난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염없이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멱살 잡고 끌려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치가 어떻습니까? 없다. 올해 내내 주가가 박살이 나고 급락을 했는데도 조치가 없다. 공매도 수치가 늘어나는 걸 모든 사람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멀쩡한 회사를 작살내고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코스피라는 건요, 그 국가의 경제력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이 코스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공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매도를 한 세력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바꿔서 다른 기관이나 이름으로 또 공매도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95%가 불법적인 공매도를 했다라고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고 조치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민기적거리고 끌고 있다는 건 지금 이 개미털기에 뭐다?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선을 넘어버렸는데, 과하게 넘었죠. 선을 과하게 넘어버려서 사람들이 자산이 실제로 손실이 나게끔 반대 매매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회사를 투자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정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나가버린 거예요.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반대 매매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금감원에서 유예해주겠다. 갚는 기간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다른 걸로 계속 피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눈에 보이죠. 너무 이 피해가는 거예요. 얍삽하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건 인위적이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저쪽 공매도 세력하고 합의를 봤어. 언제까지 너네가 해, 저렇게 해. 이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으로 만약 지금의 현상을 본다고 하면 그게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합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원칙과 원리에 맞춰서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얘네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공매도 얘기는 여기까지. 다른 주제로 잠깐 또 넘어가세요. 현재 달러가 굉장히 많이 살포가 됐잖아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현상 중에 하나예요.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라고 명분을 만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 막대하게 풀어진 정말 가치가 맞아? 라고 의구심이 들 만한 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슈퍼 초급등을 해서 강달러 현상을 만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쯤 와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최근까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죠. 전 세계의 경제 1위 국가는 누굽니까? 미국이죠.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초부자 대열에 올라서게 됐고 실제로 미국의 중상층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미국도 부동산 상승했죠.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이 강달러로 갑자기 변신하게 된 거예요. 내 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 30%가 올라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 강달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은 후퇴 국면이고 내년쯤에는 정말 침체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달러 현상과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의 방향이 경기 침체를 안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이미 기이한 현상 가운데 버블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주 인위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미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매출과 상관없이 오른 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은 매출을 기반해서 항상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매출과 상관없이 전 주식의 모든 가격이 본질과 상관없이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기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하락을 또 보자니 이제는 완전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고 세력들이 작정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구나 라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들 그대로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대응의 영역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도 대응이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전보다 더 긴장을 바짝 하시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불균형과 불규칙한 상황이 또 불안감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자산으로 심리적으로 확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돈들이 안정적으로 분배가 되겠죠. 그러나 불규칙하고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는요, 자산이 생각 외로 확 쏠려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 부동산을 막 사들여서 현재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사례는 있어요. 경제가 호황이면 오히려 부동산이 고금리에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